예, 소개받은 공공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신현석입니다. 예, 뭐 저희 노동조합은 사실은 뭐 전체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뭐 30% 40%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을 때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뭐 과거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 사회복지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를 좀 시급히 해결하고 도입될 때부터 이거 제대로 잡아놔야 되지 않냐라는 좀 요구들을 했었는데 노동조합의 좀 실력이 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환기시키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협회가 뭐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여러 가지 연속된 주제를 가지고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또 저희 노동조합에게도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앞에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었고 가장 많이 좀 선택할 것 같다는 이제 뭐 임금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문제가 바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물론 당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신의 동료를 바라보는 이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또 다른 예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 노동조합에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 오는데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주로 이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좀 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는 내 동료 중에 이제 비정규직 사회복지 노동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좀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노동조합의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모임의 센터장님도 좀 질문을 주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연락하실 일이 많지 않은데 먼저 뭐 자활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여기 뭐 사례관리사, 여기 전담인력 이런 분들의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노동조합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다른 사례에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모두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동일한 좀 연대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해 주신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사회복지 현장에 좀 여러 몇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동조합에서도 10년, 15년 뭐 15년 이상 이때는 사실은 이제 고용 승계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좀 다툼도 하고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물론 이제 최근에도 뭐 고용 승계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노동조합을 찾아주시고 가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고용 승계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전에는 뭐 고용 승계가 안 되면은 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노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해고가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지자체에서 이제 방치했을 때는 이전 법인과 이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자체가 민간 위탁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특성상도 이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가 이제 고용 승계되는 이러한 좀 이제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면은 주로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여러 가지 뭐 배분 사업, 뭐 위탁 사업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좀 저희 조합이 있는 현장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공동 모금의 배분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모금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일 시키지 말아라. 복지관 일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현장에서는 아니 같은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복지관 뭐 기념 행사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뭐 배분 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그럼 집에 가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실은 임금 차별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아마 저희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해주신 이유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 너무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좀 방안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방식,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방식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방식이야 뭐 사실은 거의 예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어떤 요구들을 적절하게 하고
그런 만큼의 처우 개선을 할 건데 사실은 그런 단기적인 방식들도 많이 고민하다 보면은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문제가 쭉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좀 우려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좀 몇 가지 좀 방식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좀 저희는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원청 사용자 사실은 이게 뭐 거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인 사용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어떠한 요구들이든 지금은 이제 이게 사업 주체, 정부나 지자체가 그냥 이게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를 위탁하고 배분하고 이런 식의 역할만 이제 하고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운영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이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당장에 뭐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처우개선위원회라는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역시도나 기초단체까지 이제 전부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건 단순 이전과 같은 이제 뭐 의견 수렴 내지는 청취 정도의 기능 정도로 역할을 하는 것들로 사고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어차피 명시적으로는 여기 임금 기준에 대한 기준들, 그 기타의 사항들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는데 이전과 같은 청취 기능의 의견 수렴 정책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교섭을 하듯이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교섭 형태, 협상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현장에서는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침을 겪고 있는 이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의 문제인데 뭐 어쨌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지 아까 뭐 원청 사용자의 책임성 이런 것과 이제 상통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사회서비스 부침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형태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면서의 일정 정도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그런 형태를 좀 요구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 도입에 있어서 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민간 법인들이 이런 사회서비스원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역할들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작은 사회복지 시설에 여러 가지 작은 서비스들을 이제 적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나누는 문제가 있고 배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뭐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시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나 기능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민간 법인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회복지 노동자들 그리고 가장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면 연차나 경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좀 좋은 요구들이고 방식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고용승계 원칙 당연히 명시적인 게 좋긴 합니다. 예, 좋긴 하고 한데 뭐 지금도 이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식하고 있고 뭐 주로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 현장에 이런 고용승계를 뭐 100% 인정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현장은 괜찮은데 뭐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명시하는 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이런 것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고용승계 방식을 뭐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노동자들의 고용 기준을 명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또 어떤 노동자들의 기준, 뭐 저희가 뭐 단일 임금 체계 이런 거 말을 하듯이 뭐 임금 기준에 대한 것들, 뭐 경력 기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고용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어쨌든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서 이 기준을 최소한 충족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야별로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대응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개별적으로 했는지 이렇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뭐 협회 차원이나 아니면 이 자리 이후에서의 어떤 공동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차별과 같은 문제, 이거 사실은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시설 운영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좀 발생케 하는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어쨌든 운영법인에게 뭔가, 물론 저희가 무조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범위에서 역할들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뭐 감추고 뭐 해결되지 않고 시설 차원에서도 뭐 노동자들에게 이것들을 뭐 강요시켜서 어떻게 하는가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드러내고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나 역할들, 대책들을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정부나 지자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뭐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단체 교섭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뭐 고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고용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복지간의 다른 사업으로 고용을 보장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어떠한 법인이나 시설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을 그냥 내가 흔쾌히 이제 수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민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정부 지자체에서 저희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해 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좀 당부들을 말씀드리고, 이후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서 이야기되는 것 말고 정말 실질적이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수원의 사회복지사분들의 사례를 지난 연말에 좀 듣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 뭐 좀 관심 갖게 들어가다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러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좀 자리들을 협회에서 좀 더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